자, 보도록 합시다. 2016년도 언어 매체.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올해 처음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선생님 역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EBS나 이제 올해 나오는 언어 매체 정도만 이제 좀 훑고 가셔도 어차피 이제 모의고사 얘기고 되게 한국인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는 포인트들이 있는지 저를 좀 살펴보고 갑시다. 자, 다음은 학생이 과제 수행을 위해 인터넷에서 열람한 지역 신문사의 웹페이지 화면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죠. 자, 여기서 포인트는 인터넷이겠죠. 그래서 이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이 매체적 특성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어떻게 사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인터넷이지만 일단 신문 자료라는 걸 알 수 있겠고, 그래서 여기 있는 주제, 제목과 이제 부제가 이 글의 주제 의식이 되겠죠. 그래서 땡땡 초등학교 특색이 있는 숙박시설로 다시 태어나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가 왜 숙박시설로 바뀌었는지가 중요하겠고, 자, 폐교가 지역 관광 거점으로 바뀌었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원래 폐교가 이제 문제였는데 이 폐교를 뭐로 바꾸겠다? 숙박시설로 바꾸면서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노리고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고 있죠. 기본적으로 눈에 띄는 건 일단 사진 자료예요. 그래서 이런 사진을 통해서 이제 더 이해를 돕고 있고, 지난 1일 세모세모군은 폐교된 동그라미 초등학교 시설을 세모군 특색 숙박시설로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이죠. 지역 내 유후 시절을 활용하여 지역만의 특색을 살린 숙박시설을 조성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동그라미 초등학교 시설은 별표마을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해 지역의 새로운 관광 거점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건물 내부는 객실, 식당, 카페, 지역 역사관 등으로 꾸미고 운동장에 캠핑장, 롤리장을 조성하게 되겠고요. 세모세모군은 내년 상반기에 시설 조성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정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정이 보여주고 있죠. 해당 시절에 인접한 별표마을은 2015년부터 캐릭터 동산, 어린 열차 등 체험 관광 시정을 조성하여 특색 있는 지역 관광지로 인기를 끌고, 자, 여기가 포인트예요. 있으나 문제점을 제시하겠다라는 뉘앙스거든요. 인근에 숙박시설이 거의 없어 체류형 관광객을 유인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네요. 그래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점을 제시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줘야 돼요? 해결을 해줘야 되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문제를 정확하게 이제 잡을 필요가 있는데, 결국은 뭐가 포인트였다. 인근에 숙박 시설이 거의 없어서 뭘 못 받는다. 체류형 관광객을 유인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게 이제 이 글의 본질적인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것들을 보고, 그리고 여기 있는 얘기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런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관광객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데 관광객들은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 있는 숙박업소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관광객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그대로다. 이게 이제 문제점이 되니까 이거를 올려야 된다가 이제 해결책이 되겠죠.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서 이제 폐교, 이 남아있는 유후 시설을 사용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당일은 73,000원, 그 다음에 숙박을 하면 20만 원을 사용을 하네요. 그래서 이 관광객들을 더 유치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더 벌기 위해서는 당일보다는 이제 숙박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더 좋은데 여기가 없었으니까, 숙박시설이 많이 없었으니까 이 학교를 통해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번 사업을 둘러싼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 지역 주민들은 이를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응 확인할 수 있고요. 지역경제 전문가 오 박사는 그래서 이제 전문가 또 등장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당일 관광보다 체류형 관광에서 여행비 지출이 더 많습니다. 인근 수목원과 벚꽃축제, 빙어축제 등 주변 관광지 및 지역축제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제 전문가 말의 인용을 통해서 근거를 더 제시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 신문의 그 기사의 특징이 되겠고요. 이런 좋아요, 싫어요, SNS 공유, 스크랩 같은 경우도 이제 인터넷의 특성이 되겠죠. 그다음 관련 기사. 그래서 폐교가 증가해서 유후 시설로 방치가 돼서 문제가 된다. 그래서 클릭만 하면 다른 정보로
이동할 수 있다라는 이 인터넷 특징도 우리가 또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댓글 역시도 그죠? 댓글 역시도 이렇게 반응을 통해서 이제 반응을 피드백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이 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지점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로 들어가 보면 자, 눈에 띄는 문제죠. 매체의 특성을 이해한 학생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기사를 누리소통망에 공유할 수 있으니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 SNS의 공유라는 이 포인트가 이제 이 문제와 연결이 되는 거겠죠. 하지만 기사 내용을 직접 수정할 수는 있겠군. 자, 여기가 문제입니다. 직접이 아니라 우리는 그 옮길 수는 있지만 기사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건 우리의 권한이 아니죠. 2번 기사에 대한 수용자의 선호를 확인할 수 있으니 기사에 제시된 정보의 신뢰도를 검증할 수 있겠군. 자, 기사에 대한 선호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선호를 가지고 정보의 신뢰도를 검증한다라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저기 좋아요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 선호가 뭐로 이어지진 않는다. 이 신뢰도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게 이제 인터넷 특징의 포인트가 되겠죠. 기사와 연관된 다른 기사를 열람할 수 있으니 수용자의 선택에 따라 정보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겠군. 바로 이게 뭡니까? 이 인터넷 글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바로 여기가 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인터넷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이 인터넷에 누르면서 다른 정보로 갈 수 있다라는 하이퍼링크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기사가 문자, 사진 등 복합 양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시각과 청각을 결합하여 기사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군. 자, 너무 복합 양식이라는 것도 인터넷 특징이긴 하지만 청각은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 최초 작성 시간과 수정 시간이 명시되어 있으나 이제 다른 이제 인터넷 수용자들이 기사를 열람한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으로 되겠습니다. 이처럼 이 매체의 기본적인 여러분 인터넷에 하시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특징만 보고 이제 디테일만 잘 딸 수 있으면 그 문제는 없을 겁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보기를 통해 A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한 것이 나오는데 기자는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취재 내용 중 일부를 선별하고요. 그중 특정 내용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기사를 구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사를 분석할 때에는 기사 자체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정보를 배치하는 방식, 그 다음에 시각 자료, 그죠? 그리고 정보가 제시되는 방식들도 우리가 당연히 봐야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사실. 그래서 결국은 이 배치라든지 이런 시각 자료를 쓰는 이유가 뭐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부각하기 위해 체류형 관광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내용에 이어 시각 자료를 배치한 것이겠군. 자, 배경. 처음에 이제 배경이 등장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 앞부분에 이런 배경들이 이쪽 부분이 배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체류형 관광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걸 통해서 이거의 의도인 거죠. 체류형 관광에도 있어야 되는데 있다 없다. 여기가 이제 이 부분이 다시 한번 강조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숙박시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자, 지역관광의 증가 추세를 부각하기 위해서 세모세모 관광객 수의 추이를 제시할 때 화살표 모양의 이미지를 활용을 한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똑같아요. 그죠?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화살표 이 부분 체크를 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체류형 관광객의 경제적 효과를 부각하기 위해서 여행 유형에 따른 지출액의 차이를 이미지로 강조해서 제시하는 게겠군. 자, 이제 두 번째 얘기겠죠. 그래서 훨씬 더 많이 지출을 한다. 거의 한 12만 원 정도 차이가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 다음 체류형 관광객 지출액의 증가 현상을 부각하기 위해서 관광수와 여행 지출액에 대한 시각 자료를 나란히 배치하게 된 것이겠군. 자, 여기서 눈여겨보실 부분은 뭐냐면 자, 관광객 수와 여행 지출액에 대한 시각 자료를 나란히 배치한 것이겠군이라고 나왔어요. 항상 의도가 중요한데 관광객 수와 여행 지출액에 대한 시각 자료를 나란히 배치한 걸 가지고 체류형 관광 지출액의 증가 현상을 부각하기 위해서 관광객의 수와 여행 지출액의 시각 자료를
나란히 배치를 한 거는 이 매칭이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체류형 관광객의 지출액의 증가 현상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2010년에는 한 10만 원 정도 썼었는데 이제 2020년에는 이제 한 50만 원 정도 쓴다. 이렇게 자료를 줘야 증가 현상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걸 보여준 이유는 뭐예요? 이 당일보다 숙박이 훨씬 더 많이 쓴다라는 거지. 숙박의 그런 상승세, 돈을 많이 쓴다. 그러니까 인원이 늘고 더 많이 쓴다라는 자료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이렇게 체류여행 관광 이야기들이 뭐했다? 증가했다. 라는 걸 부각하기 위해서는 이 자료가 이제 조금 더 괜찮은 자료지 저 자료는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역 경제에 끼칠 긍정적인 영향을 부각하기 위해서 사업의 우호적인 의견을 선별하여 그렇죠. 다른 이야기도 있었을 텐데 선별을 해서 여기 있는 전문가를 인용했다. 이 부분이 전문가 인용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42번. 다음은 과제 수행을 위해 작성한 메모입니다. 메모를 반영한 영상 제작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항상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요. 이렇게 방향이 되게 중요한데 메모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영상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즉 메모에서 영상으로 간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이 화살표 잘못 생각해가지고 틀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지역 소식을 영상으로 제작하기. 자, 첫 번째 장면. 그죠? 새로 수작된 숙박시설 기사의 제목을 활용한 영상 제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목 등장을 했었고 그 다음에 제목이나 트로 도입 장복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드러났기 때문에 동그라미. 시설 조성으로 달라진 전후 상황을 시각 청각적으로 대비합니다. 자, 이거를 영상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 청각적 이미지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무겁고 어두운 음악에서 경쾌한 음악이라는 청각적 이미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후 상황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각적으로도 괜찮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건물 내부와 외부에 조성된 공간을 구체적인 모습을 방문객의 동선에 따라 순차적으로 제시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포인트 볼까요? 자, 내부와 외부의 모습을 자, 구체적 모습이 반영이 돼야 되고요. 포인트는 뭐예요? 방문객의 동선에 따라 순차적으로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제시되고 있습니까? 항목화되고 있다. 실제로 이렇게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을 나눠서 이제 보여주는 것 뿐이지. 자, 이게 반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 순차적. 그 다음에 동선.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3번으로 들어간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역 관광은 지리적 위치와 그 다음에 기대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인근 관광 숙박 시설을 중심으로 이제 지리적 위치들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효과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댓글을 참고하여 시설을 이용할 시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고 있다. 그래서 여기 역시도 괜찮은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가장 클래식한 인터넷 자료를 이제 다른 매체로 활용을 했을 때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죠. 근데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정확하게 매칭 문제예요. 여기 부분에서 이 얘기가 되었나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잘 읽어보시면서 매칭을 하시면 이렇게 문제가 있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하죠. 가는 텔레비전 방송 뉴스이고 나는 잡지에 실린 인쇄 광고입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이라는 매체와 잡지의 매체의 특징들을 조금 생각하시면 좋은데 텔레비전 같은 경우는 이제 영상이고 이 잡지 같은 경우는 인쇄 매체겠죠. 그래서 이 각각의 특징들을 조금 생각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장면 1. 진행자. 더워지는 요즘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휴대용 선풍기인데요. 어떤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박땡땡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휴대하기 간편하면서도 힘들지 않게 시원한 바람을 선사해 인기가 높은 휴대용 선풍기. 그죠? 이 주제 의식과 연결되고 있죠. 시중에 판매되는 휴대용 선풍기 종류만 해도 수백 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휴대용 선풍기를 선택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선택의 기준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좋아하는 연예인이 광고하는 제품을 살까 하다가 그러면서 인터뷰 나오고 있죠. 성능도 좋고 디자인도 마음에 드는 제품을 선택했어요. 기준이 벌써 3가지나 등장을 했었죠. 그래서 연예인, 그 다음에 성능, 그
그 다음에 디자인 이런 점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자, 대형 인터넷 쇼핑몰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휴대용 선풍기 구매 기준을 설문한 결과 이제 기준점이 나오고 있죠. 풍력, 배터리 용량과 같은 제품 성능이 1순위였다. 이런 부분들은 의미 있는 자료겠죠. 1순위였다. 이어 디자인,